22대 1의 경쟁률, 16장의 카드를 따내기 위한 통합 예선전 시작합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3회전 경기 이성의 셀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방송에서 보내드렸던 두 판의 한중전 좀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외의 경기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특히 김성진 6단이요. 18회 대회 우승자인 터자시 구단을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네. 그 바로 옆조에서 유재호 선수가 저우어시 선수를 또 여기 좀 넘어가서 김명훈 선수가 또 천하우 선수를 이기면서 네. 중계 허리층들을 어제 상당히 많이 잡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N조에서 수확이 컸는데 네. 그 외에 또 한국 선수들이 많이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먼저 어떤 선수들의 대결인지 대회 정보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 각자 3시간에 40초 5회가 주어지는데 이 초읽기 들어갔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시간의 여유 있는 시간을 쓰다가 갑자기 40초 들어가면 좀 당황을 하게 되죠. 시간 안배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기 우승자는 중국의 양빙신 구단입니다. 특히나 이 예선에서의 본선 향하는 티켓을 얼마나 따내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그것을 많이 따내서 본선에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 본선에서 운영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뭐니 해도 한중전이 가장 중요한데 네. 오늘은 C조 대진 중에 한상훈 8단과 구리구단의 대결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 기사는 LG배에서 인연이 많고요. 또 오랜만에 만납니다. 마지막 대결이 2010년이었으니까요. 벌써 9년 만의 대결인데요.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팽팽합니다. 네. 자, 구리구단은 예선전 3년 만에 참가라고도 하고요. 자, 또 다른 한판 F조의 대결입니다. 다시 한번 송태곤 구단의 바둑을 중계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네, 송태곤 구단이 첫 판에서 중계 후에오이 구단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큰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요. 오늘 대국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상대는 탄샤오 구단입니다. 네, 이렇게 재미난 두 판의 한중전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기사 모두 LG배에서 만난 바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상훈 구단과 구리 구단은요. 한상훈 구단이 LG배에서 준우승을 12회대에서 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2007년입니다. 그때 16강에서 만나서 한상훈 구단이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태곤 구단하고 탄샤오 구단은 15회 대회, 20회 대회죠. 네. 그래서 4년 전입니다. 그 대회에서 예선 1회전에 만나서 탄샤오 구단이 한번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송태곤 구단은 갚을 것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선 준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 한중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번째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3회전입니다. 자, 먼저 구리구단과 한상훈 8단의 대결. 한상훈 8단의 흑으로 대고 시작합니다. 네. 서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울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판 탄샤오 구단과 송태곤 구단의 대결인데요. 이대공도 송태곤 구단이 흑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딱 4년 만에 만남입니다. 근데 송태곤 구단이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용도 좋고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아빠가 되고 난 이후에 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구리 구단과 한상훈 8단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구리 구단의 첫 수는 3-3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구리 구단이요. 작년 연말 한 11월 이후부터 바둑 내용을 보면요. 초반에 흑을 지든 백을 지든 꼭 3-3을 하나는 둬요. 근데 이 흑번으로 둘 때는요. 3-3하고 화점을 병행해서 두고요. 100번으로 둘 때는 양3-3을 두거나 3-3에 소목을 병행하는. 그리고 최근에는 화점도 병행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셋 중에 한 곳이겠어요. 네. 일단은 첫 수를 3-3을 뒀고요. 다음 수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화점 아니면 소목을 많이 두거든요. 한상훈 8단은 흑번으로는 요즘 포석에서는 양화점을 많이 둡니다.
네, 역시 양화점이고요. 네. 저 여기서 구리구단의 선택이 궁금해지네요. 3-3을 처음에 둘 때는 양-3-3을 많이 뒀거든요. 근데 양-3-3은 최근에는 많이 안 두는 경향이 있어요. 구리구단이. 자, 구리구단은 LG배에서 2번의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10기 대회와 13기 대회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기사가 처음 만났을 때는 2007년도 12회 대회에서 16강전에서 만났었는데요. 네. 그때는 한상훈 8단이 16강전에서 구리구단을 이기고 결국 준우승까지 갔죠. 근데 구리구단이 그 다음 해에서 바로 또 LG배 두 번째 우승을 했고요. 10회 대회에서는 구리구단이 세계대회 첫 우승을 LG배로 장식을 했습니다. 뭐 2007년도에 한상훈 8단이 준우승을 거둘 시기에 정말 그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안겨줬었는데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초단으로서의 돌풍을 일으켰어요. 네, 폭발력이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한상훈 구단이 1988년생인데요. 입단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2016년도 12월 2일에 했어요. 그래서 거의 20살이 될 때쯤에 입단을 했는데요. 불과 11개월 만인 2017년도 11월에 그 LG배 4강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승 진출을 했죠. 초단이었고 11개월 만에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결승 상대가 이세돌 구단이었었는데 아쉽게도 1승한 이후에 네. 두 판을 내어주면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3번기에서 첫 판을 이겼을 때는 정말 진짜 우승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쉽게 우승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워낙 초반에 폭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사실 뭐 괜찮은 성적을 거두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초반에 그 준우승이라는 그 경력 때문에 성적이 좀 안 나 보이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희성 위원이 세 군데 중에 그래도 오늘 3-3, 양 3-3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양-3-3을 주네요. 그렇네요. 최근의 빈도로 봤을 때는 화점이나 소목을 좀 많이 뒀거든요. 네. 흙에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향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양화점 들 때 거의 이렇게 많이 뒀습니다. 소목을 두고 흙이 양화점을 두지 않고 화점에 소목을 병행하더라도 구리구단은 거의 자신의 길로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AI 이후에 이제 바뀐 구리구단의 포석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리구단은 예전부터 유명한 힘을 위주로 한 바둑이기 때문에 이 3-3하고는 사실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AI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리구단도 그것에 편승을 해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둑에 대한 견해가 좀 달라졌을까요? 네.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한상훈 8단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차분하고 바둑을 두텁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율기가 워낙 강해서요. 전투를 먼저 걸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전투가 벌어지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기사입니다. 또 구리구단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이세돌 구단은 아쉽게 예선전에서 이미 좀 탈락을 했고요. 네, 중국의 갑조리그 선수고요. 갑조리그 선수였어요. 네, 갑조리그 선수고 천셴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사실 굉장히 좀 유명한 선수이긴 해요. 커제 구단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입단이고 2014년도에 중국 갑조리그 최우수 신예기사상을 탄 선수예요. 그래서 그때 신예기사상을 받고 이 선수가 20살 이전의 세계대회 우승이 목표다라는 포부를 밝힌 적도 있었던 만큼 네. 대단한 선수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성적이 좀 뜸했다가 요즘에 다시 좀 성적이 괜찮아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한테 이세돌 구단이 패해서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커제 구단에게 좀 가려져 있었군요. 네. 자, 그리고 또 LG배 초대 챔프인 이창호 구단은 현재 생존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창호 구단이 최근에 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번 LG배 예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세키고타로 2단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에 예선 대진 보니까 일본 신예 기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입단한 기사들이 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 기사들도 많고요.
일본에는 이제 4월 1일자로 스미레 선수가 이제 초단이 됐죠. 네. 근데 같이 입단한 기사들 중에서 2006년생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일본의 현 여류 기성인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여동생이죠. 우에노 리사라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스미레 초단하고 같이 이번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가족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네. 또 보시면 2회전에서 중국 여자 랭킹 1위인 이주잉 선수하고 뒀던 그 여류 기사가 네. 하네나오키 선수의 딸이라고 합니다. 하네 아야카 초단이죠. 네. 역시 스미레 초단과 같이 입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올해 네. 유망한 어린 기사들을 많이 뽑았어요. 어리고요. 보니까 이 하네 아야카 초단은 할아버지가 하네 야스마사, 네, 유명한 구단. 기사죠. 네. 또 아빠가 하네 나오키 구단, 네. 어머니도 역시 프로더라고요. 하네 시케코 네. 초단입니다. 대단한 바둑 가족이고요. 바둑 가문의 피를 물려받아서 아마 하네 아야키 선수도 괜찮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네. 또 올해도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의 아들인 다케미야 요코 6단도 출전을 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중국, 일본도 그렇고요. 가족 기사들, 형제 기사들이 최근엔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떻게 이희성 구단도 아들이 네. 있는 걸로 아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프로 기사들은 대부분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꿈꾸거든요. 네, 일단은 좀 시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네. 본인이 좋아하고 적성에만 맞는다면 프로 기사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조카는 4살인데 제가 이미 시작시키고 있어요. 4살이면 굉장히 빠른 건데요. 바둑 돌로만 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빠른 겁니다.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시대가 좀 변한 만큼 좀 빨라진 느낌은 있죠. 저는 바둑 시작을 8살 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2년 정도는 좀 빠른 느낌이더라고요. 확실히요.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바둑 가족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중국은 대표적으로 그런 기사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형제 기사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자 기사도 잘 안 떠오르죠. 네. 부부 기사로는 창하오 구단, 네. 장셴 8단, 네. 루이나이웨이 구단. 부부 기사는 좀 있는데요. 네. 형제 기사랑 부자 기사, 부녀 기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네이핀 구단의 아들인 지금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콩링원 이 선수가 이제 부자 기사였죠. 구리 구단이 날짜로 걸쳐갔고요. 한 칸으로 협공하고 간명하게 3-3을 들어가는 진행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이 선으로 미는 게 정석이죠. 네, 이 선으로 거의 미는 것 같아요. 정말 특수한 상황을 또 만들기도 사실 어려워요. 있는 상황이 요즘에는 좋게 나오려면요. 글쎄요, 여기가 굉장히 좀 두터워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두터워서 이었을 때 이곳 침입이 두렵지 않은 그런 진행이라면 분명히 이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밀게 되면요. 한 가지 약점은 이곳을 밀림을 당했을 때 좀 힘 자체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흙이 젖히고 이렇게 할 때요.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이 끊기는 약점은 방비를 안 해도 되는데요. 네. 지금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2단 젖혔을 때 여기를 끊기게 되면 굉장히 응수하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이곳 약점과 이 2점 잡히는 것이 남아서 좀 응수하기 곤란하죠.
그러면은 무턱대고 밀어서는 안 되겠네요. 네, 대부분의 요즘에 초반의 상황에서는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저런 형태가 나오면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 이곳이 3-3이라서 지금 걸치는 데에 약간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건데요. 여기를 밀고 둘 때 뭐 한 번 더 밀 수도 있겠고요. 밀 때 날일자 정도로 간다면 이곳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있는 상태인데 백이 뻗어나가는 그림이라서 약간은 좀 실리적으로 흙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요즘에 그 AI가 상대가 3-3이었을 때 이렇게 걸치는 수를 좀 추천을 많이 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원래 3-3이었을 때는 이제 예전으로 보면 이렇게나 이렇게 한 칸 네. 덜 가는 수를 많이 뒀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둬요. 백의 응수는 보통의 이수고요. 조금 더 단단하게 둔다면 한 칸도 있겠죠. 한 칸을 두면 요즘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또 빠르게 교환을 하더라고요. 입구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건데요. 결정을 빨리 지어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날일자를 갔을 때는 그 교환을 하기에는 조금 아깝죠. 이 형태는 항상 여기 다가오는 수가 백으로서는 조금 아프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둡니다. 획도 다가가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붙이는 교환이 아까웠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백이 지금 이 빠르게 둔 이 두 칸은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약 20여 수가 두어졌을 때는 보통 넓은 곳을 많이 두는 것이 좋긴 좋아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넓은 방이 이곳인데요. 이곳보다는 여기가 더 확실하다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백도 또 뭐 이런 식으로 응수하고서 둘 때 여기를 한 번 더 둘 수도 있는 거고요. 변을 두거나 아니면 넓은 방향으로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 좌변 쪽을 좀 구리구단은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칸이 와 있으면 다음에 이곳을 들어왔을 때나 여기까지는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씌웠을 때. 근데 이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어깨 짚어서 밀 때 한 칸으로 또 띄어서 두게 되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여기 한결 삭감하기가 편해집니다. 지금도 이 네. 자리를 주워가네요. 두 칸을 두었는데도 같습니다. 그 이수의 이제 뜻은요. 네. 보통 이제 넓은 자리로 가는데요. 한상훈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서 여기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백이 계속 두는 게 싫은 거예요.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지만 그래도 효율이 높은 자리로만 가 있기 때문에 집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먼저 두기 전에 일단은 아래쪽으로 바짝 다가가서 이 집을 좀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날일자만 가더라도 백이 또 응수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 자리 자체가 큰 거죠. 자, 그렇다고 받아주기에는 좀 당한 자리인 것 같고요. 이제 받는 방법이요. 이렇게 받는 것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있는데요. 두 수 모두 좀 당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응수를 한다면 붙이는 건데요. 이제 늘었을 때 여기에 약점이 약간 좀 신경이 쓰입니다. 뒷맛이 개운하진 않아요. 그리고 흙도 일단은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요. 일단 나빠 보이진 않고요. 이렇게 두고 백이 이런 식으로 오는 활발한 작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귀의 정석처럼 흙이 변을 걸쳐왔으니까 협공을 하는 건 어떨까요? 네. 협공도 바짝 나가고. 네. 네, 이것도 가능하죠.
뭐 뛰게 되면 이런 곳을 하나 붙여두고 뭐 받아만 준다면 한 칸을 띄어서 이 진행이라면 백이 활발해 보이네요. 네, 이 뛰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3-3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백이 한 수로 이 정도로 왔을 때도 이 집이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이 있죠. 네, 이 진행도 이렇게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가왔을 때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군요. 네, 한 칸은 약간 좀 평범한 느낌이 있고요. 아니면은 한 칸을 띄고 백이 붙일 때 그 뛴 자리를 흙이 역으로 뛰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요? 예. 넘어갈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네요. 네, 일단은 실리를 차지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견실하고요. 뭐 물론 이렇게 둬서 못 둘 건 없어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이곳을 경영해서요. 모양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일단은 확정가를 내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백이 약간 편한 느낌도 있고요. 그럼 백의 협공의 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협공도 지금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협공하게 되면 흙은 이제 팽마 자체가 한 칸이 있겠고요. 날일자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붙이고서 여기 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요. 조금 변화구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붙이기는 좀 어려워요. 붙이는 자세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여기를 또 눌러막는 것도 괜찮고. 네. 자, 한 칸 덜 갔네요. 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금 다가섰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장단점이 있죠. 여기가 이 정도로 4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정감은 있고요. 대신에 한 칸을 띄었을 때 이제 같이 한 칸 뛰는 박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뛰는 것은 뭔가 좀 느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이제는 뛰게 되면 여기 뛰지 않고 뭐 여기를 또 붙이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오겠죠. 구리구단이 좀 유연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흙이 한 칸이 좀 단조로울 수 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훈 팔단은 분명 지금 위쪽에 백석점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쪽으로 뭔가 들어갈 수는 없나 그런 점을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싱겁고요. 받아줘서. 네. 아, 그러면은 더 들어가야 할 수도 있군요. 네, 여기가 형태가 날일자를 두고 받아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득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벌릴 수 있는 자세가 이 자세가 있다라면 아마 날일자를 하고 둬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백이 와 있기 때문에 날일자를 교환한다고 해서 흙이 사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싱거운 거죠. 이제 들어가려면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막아줄 겁니다. 붙이면 끼워서. 뭐 대략 이런 식이 되는데요. 흙이 뭐 안정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백도 워낙 이 자세가 두텁기 때문에요. 여기를 들어갔을 때 이 두 점이 오히려 흙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변화 자체는 그렇게 흙이 좋은 변화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구리구단은 방금 표정에 골똘히 생각하다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제스처를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아, 그랬나요? 원래 구리구단의 스타일이 이런가요? 뭐 글쎄요, 뭐 그렇게 표정 변화가 많은 기사는 아닌데요. 네. 미간이 좀 많이 찌푸러져 있죠. 진짜 그러게요. 예전보다는 표정이 좀 초반이지만 다양해지긴 했네요. 네. 구리구단이 그 예선전을 두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예전만큼 속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템포가 이제는 장고파까지는 아니어도 네. 상당히 침착해요. 다른 기사들이 더 빨라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게 뭐 중기사들은 워낙 뭐 신의 기사들은 빠른 정도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리구단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템포가 느려졌어요. 네. 그 예선 대국을 살펴보니까요. 그 중국의 뭐 셰오라오, 셰커, 뭐 리친청 이런 선수들은 예선전을 두는데요. 중반이 넘어가는데 그 사용 시간이요. 지금 각자 3시간 아닙니까? 네. 비슷해요. 한 15분 정도밖에 안 썼어요. 대부분요. 네? 네. 중반 넘어가는데 15분에서 20분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게 빨리 둬요. 근데, 그러면은 3시간이 필요가 없겠는데요. 네, 근데 바둑 내용이 좋아요. 아. 대단한 거죠. 빨리 두는데 잘 두기까지 하니까. 네. 참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중반이 넘어가는데 15분으로 그렇게까지 둘 수 있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뭐 AI로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30수 뭐 초반 그 정도는 뭐 공부를 통해서 뭐 외움을 통해서 그냥 한 5분 이내에 두는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진행 자체도 워낙 그 결단이 빨라요. 네, 그래서 손에 거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3명이요. 지금 그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손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이제 딱 손꼽히는 3명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방금 얘기하셨던 리친청 네, 그리고 또 리친청은 원래 빨랐는데요. 예, 최근에는 셰오라오 그리고 2000년생인 셰커. 셰커. 예, 이 세 기사가 제가 보기엔 진짜 속기로는 독보적이에요. 랭킹도 높은 기사들이네요. 이제 15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대는 이제 대부분 1시간 이상을 사용한 거죠. 근데 그 중반전에 1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도 대단한 속기인 겁니다. 빠른 상대는 이미 1시간을 넘게 사용하고 네. 본인들은 15분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중반이 넘어가는데 1시간 쓰는 것도 그 3시간짜리로 봤을 때는 네. 굉장한 속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도 상대가 너무 빨리 두니까요. 좀 템포를 같이 좀 빠르게 네. 끌고 가다 보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 속기에 말린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본인만의 패턴이 있는 기사가 뭐 장고 쪽이겠죠. 이 속기 기사들을 만나면 이제 같이 손이 좀 빨라져서 속기에 말리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최근 추세와는 다르게 구리구단은 좀 더 늦어졌고요. 네, 굉장히 신중해졌더라고요. 엘즈베가 이번이 3년 만에 출전인데 과연 기풍이나 다른 그 외적인 면에서 어떻게 달라졌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구리구단은 네. 구리구단은 이제 이 LG배가 24회가 열리는 동안에 뭐 대부분 중국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요. 예선에 출전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사실 네. 이렇게 오래된 기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구리구단이 그 중국 랭킹 1위 할 때가. 근데 찾아보니까 11년 전에 2008년에 처음으로 네. 1위 자리에 올라섰더라고요. 아마 그때 뭐 중국 랭킹이 이제 그때 체계가 잡힌 지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막 시작됐을 때 구리구단이 더 오래전부터 아마 중국 랭킹 1위를 고수하긴 했습니다. 그 2000년도 초반부터 사실 중국에서 가장 잘 두는 기사였거든요. 그렇게 따져봐야 되는군요. 네, 근데 참 오랫동안 중국의 1위를 고수했어요. 아마 2010년 초쯤까지는 부동의 랭킹 1위 자리를 고수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랭킹 1위 자리가 완전 춘추전국 시대가 돼서 이 선수가 1등했다, 뭐 이 선수가 1등했다. 오늘 그 옆에서 대국을 하고 있는 탄샤오 구단도 2011년도 12월에 중국 랭킹 1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셰어와 함께 공동 1위 자리를 지켜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1위 자리가 2010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바뀐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부터 이제 커제 선수가 딱 1위를 잡고부터는 이제 오랫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리구단이 마지막에 우승했을 때가 2009년이잖아요. 네.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구리구단이요.
마지막 우승이 2015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LG배 13기. 출란배에서 이제 10회 대회에서 출란배에서 한 번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대회가 왜냐면 그 이세돌 구단한테 네. 10번기에서 패하고 아, 그 사실 좀 거의 뭐 은퇴까지 가는 거 아니냐. 워낙 타격 내성이 커서. 네. 예, 그랬는데 2015년도 출란배 10회 대회를 우승하면서 다시 다시 재기했죠. 재기에 성공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대회가 구리구단에 지금 통산 8번 우승을 했거든요. 8번째 우승이었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네. 랭킹이 생각보다 많이 하락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놀랐어요. 이세돌 구단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구리구단이 더 떨어지긴 했네요. 네, 지금 36위네요. 예, 많이 떨어졌죠. 자, LG배에서 큰 각인을 시켰던 두 기사의 만남입니다. 중국의 구리구단, 한국의 한상훈 8단의 대결.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홍합 예선 3회전입니다. C조 구리 한상훈 선수의 대결과 F조 송태곤 구단과 탄샤오 구단의 대결인데요. 네, 뭐 진행이 약간 빠른 정도이네요. 탄샤오 구단하고 송태훈 구단의 대결이 초반에 3-3의 정석 형태가 나왔고요. 네. 여기가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내비두고 여기를 두고 있어요. 물론 움직이는 것은 있겠지만 네. 약간은 좀 무겁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배기도도요. 뭐 당장 잡기는 좀 물론 두텁긴 하지만 발이 느리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보류했어요. 근데 나중에 상황 봐서는 흙도 분명 움직일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탄샤오 구단이 이렇게 뒀죠. 그래서 지금 이 형태에서는 이제 보통 요즘에는 3-3을 들어가고 백이 이렇게 많이 늡니다. 그래서 늘었을 때 흙의 응수가 미는 것, 날일자 이제 한 칸이 있겠는데요. 이제 밀었을 때 이렇게 이제 두라고 AI가 좀 추천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젖히고 젖힐 때 뭐 이곳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손을 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백이 이 자리가 하나 더 와서 넉점이 됐죠. 그래서 네. 좀 두터운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변을 다가갔을 때 확실히 파괴력이 있죠. 그 두 번 밀었을 때의 정석처럼 흙도 치받는 수가 아니라 그냥 붙이는 건 어떨까요?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여기 자체가 사실 이렇게 두지 않고 백이 이렇게 두고 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젖히는 이 자리가 흙이 통렬해서 백이 계속 두게 되는데요. 묘한 게 이 형태에서 흙이 붙이게 되면 이 자리 자체는 물론 둘 수는 있겠지만 이런 형태가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생각보다 뭐 백이 네. 못 싸우는 전투는 아니에요. 한 줄 차이가 네. 크군요. 그래서 붙이게 되면 백은 단순히 막는 것이 있겠고요. 손을 빼는 것도 있습니다. 맞게 되면 또 이렇게 돼서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보통 많이 나오는 이 자리가 없고 한 줄 더 갔죠. 그 형태에 비해서는 뭐 좀 평온하게 마무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흙이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살아있는 형태군요. 네. 백이 다음에 치받게 되면 여기를 젖혀 이어서 두게 되면 살아있죠. 그리고 백의 약점도
네, 남았습니다. 발 빠르게 뒀네요. 이영태가 처음에 나왔을 때요. 흙이 손을 뺀다면 여기를 치받고서 둘 때 손을 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치받는 교환을 하지 않고 지금 송태곤 구단이 아, 그 우변을 벌린 것처럼 단순히 이렇게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치받는 자체가 집으로는 조금 딜이 될 것 같은데 그 백의 두텀도 내어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약간 백을 좀 두텁게 해주는 느낌이 더 있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봤을 때도 백이 여기를 늘게 되면 득이라고 보기 또 어렵고요.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치받는 것과 지금 실전이 어느 것이 낫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탄샤오 구단이 지금 사실 후수를 잡긴 했지만 굉장히 두텁게 처리를 했어요. 나중에 젖혀 있는 것도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절대 선수죠, 이 자리는. 그래서 뭐 나중에 이곳이 집이라면 뭐 당연히 있거나 호구를 쳐서 교환을 해야 되고요. 전투에 따라서는 항상 이곳이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흙이 돌이 뭐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다가와서 여기가 약간 넘어가는 그런 것까지 좀 노릴 수 있는 거죠. 자, 한상훈 팔단은 좌변을 두기보다는 좌 쪽을 걸쳐갔고요. 구리구단이 나를자로 단단하게 받아뒀어요. 네. 여기를 한상원 구단이 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뒀는데요. 그리고 구단이 예전보다는 정말 침착해졌습니다. 예, 여기가요. 보통 이렇게 두려면 그래도 이 간격이 여기는 와 있어야 한 발 네, 정도는 와 있어야 이상적이고 네. 뭔가 좀 더 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이 자리는 좀 좁지 않습니까? 그 네. 양쪽이 모두 날일자의 형태인데요. 양날개네요. 네. 약간 좁은 느낌은 있는데요. 그래도 정말 단단하긴 하죠. 이렇게 두고 전개했을 때 여기를 짚어갔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좌변은 이 상태로 보류인 건가요? 네, 여기를 간 수가 약간은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 뜻이 이제 여기를 가서 삭감을 하고요. 뭔가 이 돌이 중앙으로 뻗어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흙이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좀 두터움을 둔 상태에서 공격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자연스럽게 이곳과 이곳을 좀 연결을 시켜서 좀 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벽을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다음에 이 자리를 막히면 좀 아프거든요. 두 점머리도 생기고요. 그래서 안 두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 같은데요.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를 두고서 여기 끊었을 때 치받으면 여기 부분만 봐서는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네. 이 형태가 좋지가 않아서요. 뭐 당장은 축이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당하는 자리고요. 또 뭐 따내면 막히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칸 띄는 것은 이 끊은 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양만 봐선 한 칸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날일자인데요. 날일자는 아직 이렇게 눌러가고 뭐 밀어 올릴 때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에서 획마하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약간은 좀 눌리죠. 그래서 지금 한상훈 구단 팔단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중앙을 한 번 더 미는 건 어떨까요? 네, 미는 수도 가능합니다. 근데 밀게 되면 계속 이 두 점에 대한 공격은 이제는 거의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백은 한 칸 정도를 띄어서 가볍게 둘 겁니다. 여기는 두텁긴 하지만 그 다음이 조금 어렵긴 해요. 뭐 아예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것보다는 중앙을 좀 뛰어나오는 작전을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곳을 두지 않고 막을 때 뭐 밀어가도 비슷한 느낌이긴 하겠네요. 일단 한상훈 구단은 좀 아래쪽으로 가기는 싫은 것 같아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되겠어요. 네,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송태곤 구단은 네. 물러갔죠.
비슷한 형태로 보여요, 두 판이. 네. 일단 잘 눌러가지 않는 자리를 뒀는데요. 이 자리죠. 이 자리는 보통은 이제 밀어서 좀 악수라는 겁니다. 근데 아, 네. 송태경 구단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원래 둔다면은 어떤 식으로 많이 처리를 하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많이 두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붙여서 이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자리고요. 뭐 여차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붙여서 뭔가를 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는 잘 안 둬요. 근데 밀어서 그 다음이 없거든요. 무슨 뜻일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약간 이 날일자와 여기에 간격이 좀 멀거든요. 좀 응원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아예 없다라고 보면 뭐 붙이는 것, 뭐 들어가는 것이 남아 있거든요. 당장 붙이는 게 좀 신경 쓰입니다. 젖히면요? 아래쪽으로요. 예.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둬서 이제 여기서 뭐 밀어 올리게 되면 양쪽을 막을 수는 있는데요. 어디 한 점을 잡게 되면 또 축으로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둔다고 해서 축이 방비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다음 수를 둬서 축을 방비할 수 있겠고요. 아, 이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밀었을 때.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밀거나 하게 되면 양쪽을 다 지키고서 지금 밀어가는 것이 약간 의미가 있겠네요. 이 교환이 없으면 다음에 이렇게 뒀을 때 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축이 안 됐을 때 백이 여기를 치받는 것이 좀 있어요. 늘게 되면 이 한 점을 끊겨서 잡히게 되면 대책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꽉 틀어막기에는 모양도 안 모양이 좋고요. 좋지가 않죠. 젖혔을 때. 송태경 구단이 여기 붙였을 때 이 교환이 득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라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 네. 우변에 힘을 좀 주고자 네. 이렇게 짚는 교환을 시킨 것 같군요. 그러네요. 이어 안 돼 있으면 이어도 여기 나오는 것이 있고 잡는 것은 이곳이 축이라서 한 점이 잡히니까요. 네. 지금 교환을 하나 해두고서 송태경 구단이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막았을 때, 밀고 나갔을 때 이제 넓은 자리라면 이곳이에요. 네. 백이 둔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송태경 구단은 아마 뭐 이런 식의 자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두 점도 움직일 타이밍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여기가 지금 워낙 두텁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도 늘어가면 한 칸을 띄어서 계속 이제 미는 자리가 아프니까요. 밀어가야 되는데요. 늘어서 일단 좀 실리의 손실이 있습니다. 계속 이 백을 변 쪽으로 진출시켜줘서 흑으로서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무거운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쯤 이 자리를 노릴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왔을 때는 당장 자세 자체도 여기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뭐 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두터워진다면 이곳이 아직까지는 좀 미생입니다. 네, 이런 자리는 근데 사실 다 둔 자리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뒀다. 네, 여기 흑도 살고 백도 다 웬만하면 다 살았다. 그래서 네. 이 두 점은 그냥 웬만하면 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눈에는 아직 두 자리가 많아 보이는데. 근데 이런 프로들은- 거는 있어요. 네. 정말 가볍게라고 본다면 지금 뭐 돌의 상황이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자리를 이제 선수를 빠르게 하고서 뭐 여기를 벌리는 게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다음에 살리는 것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받아야 될 때 뭐 지금은 아닐 겁니다. 근데 벌리고 뭐 들어오면 뭐 이런 식으로 이 한 점이 이제 버림돌로 해서 여기를 키우는 뭐 그런 느낌일 때 그냥 하나 교환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아예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거든요. 네. 차라리 잡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군요. 네. 그 상황이 되려면
이 변과 이 변을 다 두고 싶을 때 예,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탄샤오 구단이 여기서 좀 고민을 하는 거 보니까요. 상대의 의도가 이제 좀 파악이 되거든요. 밀어서 응수라면 손을 뺄 것 같으니까요. 뭔가 여기서 지금 타이밍을 보는 것 같아요. 돌을 좀 무겁게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교환 하나 해두는 건 어떨까요? 밀고 올라와서요. 밀고 올라온다면 늘 수도 있지만 지금 한 칸 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칸 뛰는 자세가 오게 되면 여기가 좀 더 견고해졌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생각보다 뭐 특별하게 베개 응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곳으로 끊어가기는 어차피 어렵거든요. 늘어서. 그러면 한 점을 잡는 정도인데요. 네. 단단하긴 하지만 흙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글쎄요. 약간 좀 백으로서는 아까운 느낌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탄샤오 구단이 좀 생각을 하는 것은요. 이 자리를 그냥 단순히 받기 전에 아마 여기를 붙여서 한번 지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 이 모양 자체가 결정이 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거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에 대해서 읽으려면 시간이 꽤 많이 들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타이밍에 붙이는 것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한상훈 팔단은 아래쪽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로 밀어가는 것도 아닌 날일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침착한 수고요. 민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유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칸을 뛴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미는 자리보다는 조금 활발한 느낌은 있네요. 왜냐하면 미는 것도 두텁고 날일자도 두텁습니다. 그리고 막았을 때도 사실 날일자 정도면 여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활발하게 둔 것이고요. 백도 한 칸은 좀 무거운 느낌인데요. 그러면은 두 네. 칸이 더 가벼울까요? 두 칸이 한 발이라도 더 나가는 것이 가볍고요. 근데 여기보다는 좀 글쎄요. 감각적으로 흙이 뛰어나오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뭐 두 칸을 뛰어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얇아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흙이 뛰어나왔을 때 여전히 좀 얇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돌 석점과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의미에서 흑돌에 이제 중앙 오는 것을 또 막고요. 네. 이런 식의 느낌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흙이 뚫고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두면 백도 뚫어요. 뚫고 뚫어서 이게 뚫긴 했지만 위쪽, 아래쪽이 뚫려서 네. 이거는 흙이 좀 곤란합니다. 누가 뚫었다고 얘기하기 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흙이 중앙을 진출해서 나오는 길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뭐 날일자는 한 칸 띄어서 되게 괜찮고요. 그러면은 지금 짚어주신 이 한 수로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으로 한 이 정도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면 뭐 눈목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수는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수는 이제 붙여서 나오는 수가 당장 흙이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젖혀야 되는데 늘어요. 약점이 있고 여기 붙여서 뭔가를 하는 약점이 또 생겼습니다. 끊는 수가 생겼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래서 구리구단이 너무 좀 직접적으로 다가간 느낌이 있고요. 조금 유연하게 둔다면 한 이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멀리서 이 공격을 좀 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정말 요즘 스타일로 이런 데를 붙여서 네. 네. 젖히면 젖혀서 최신 트렌드긴 하네요. 네. 좀 위험하긴 하네요. 젖혀 나왔을 때 다음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행마를 본다면 네. 아마 이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뭐랄까요. 아마추어 입장에서 구리구단이 그동안 좀 바둑 두는 스타일을 보면은 아, 참 쉽게 쉽게 판을 잘 짠다라는 느낌을 줬었거든요. 네. 쉽게 쉽게 판을 잘 짜는 것이 정말 잘 두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죠. 가장 어렵고요. 쉽게 쉽게 그 대부분 기사들이 짜면요. 일반 기사들은 바둑이 좋지가 않아요. 뭐 흙으로 뒀을 때는 덤이 부담스럽고요. 네. 예, 백으로 뒀을 때는 뭐 바둑이 얇아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다는 딱 균형을 잘 잡고 초반이 특히 강하다고 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 감각이 워낙 좋으니까요. 초반을 그냥 그 감각적인 그 대세관대로 자연스럽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최신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지 않을까. 약간은 나이 탓도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바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거는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30대 뭐 넘어가서 후반인 기사들은 예전에 공부하던 그런 게 있어서 네. 아무리 요즘에 그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고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좀 딱 자기만의 갇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특히나 결코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렇죠. 네. 또 LG배는 더군다나 체력전이기도 하니까요. 3시간의 가장 긴 대회입니다. 그 3시간짜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이제 없어요. 3시간이면 짧은 대회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짜리 대회가 거의 사라지는 추세예요. 지금 보시면 메이저 기전이 한국에서 삼성화재, LG배가 있겠고요. 중국에서는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뭐 몽백컵, 바이링, 신하오배, 천부배, 또 하나 뭐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백령배, 예. 근데 중국의 대회, 출란배까지 있네요. 출란배가 있네요. 네. 중국의 대회 자체가 지금 대부분 시간이 2시간짜리가 많아요. 2시간에 1분 5회예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그 중국 갑조리그도 시간이 이제 예전에는 거의 3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네. 지금은 2시간 25분짜리로 둡니다. 그래서 대부분 2시간짜리에 1분 5회고 그 유일하게 지금 3시간을 딱 두는 기전이 몽백카페가 있는데요. 몽백카페는 그 예선 본선은 다 동일하게 2시간씩 두고 결승전만 3시간에 1분 5회로 둡니다. 네. 그리고 이 번기 승부도 좀 짧아지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번기가 많죠.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5번기였는데요. LG배도 그렇고 삼성화재배도 그렇고 뭐 출란배도 그렇고요. 지금 3번기로 대부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중국의 두 선수 모두 착수를 했는데 어느 쪽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구리구단이 여기를 막았습니다. 이 자리는 뭐 중앙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뭐 거의 이한수라고 볼 수 있는 수고요. 안 두면 일단은 이 자리가 워낙 아파서요. 돌이 무거워져요. 여기를 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막아서 아예 안에서 집을 벌면서 안정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요. 흙이 민 거보다는 이 날일자가 약간 엷어서 언제든지 젖히고 받아야 될 때 여기를 건너붙여서 활용을 하는 뒷맛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을 좀 두텁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수의 이제 장점은요. 날일자를 흙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약점을 만드는 이런 수가 생겨요. 그래서 뭐 받아야 될 때 두 점머리를 젖히고 나갔으면 이제 중앙이 탈출하기가 용이해지죠. 예. 여러모로 아주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점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흙도 이제 섣불리 날일자 공격이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는 뭐 중앙으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글쎄 약간 좁기는 한데 그래도 날짜 가네요. 일단 기백이 좋습니다. 네. 여긴 좀 좁은 느낌이 확실히 들죠. 일단 날일자를 가서 구리구단으로 하여금 중앙의 행마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좀 보는 거예요. 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흙도 자연스럽게 밀어서 흙의 돌들이 좀 두텁게 뻗어나가죠. 건드려 달라는 거군요. 네, 근데 백도 이런 식으로 좀 흙을 두텁게 해주고 싶진 않아요. 지금 사실
백이 살려고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면 뭐 사는 데는 사실 지장은 없어요. 네. 이 막은 수가 와 있기 때문에요. 두 칸 벌리게 되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중앙으로 나가고 싶은 느낌이 있죠. 왠지 모르게 네. 기세에서 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뭐 흙도 약한데 예. 좀 같이 나가서 네. 공격을 좀 노려보고 싶은 자리거든요. 겁먹은 느낌을 좀 주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여기서 횡마가 좀 어렵겠습니다. 네. 탄셔 구단이 지금 송태곤 구단의 응수타진에 아예 귀 쪽으로 둬서 실리를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성향이 좀 드러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붙였거든요. 저는 반대편에 붙이는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이제 탄샤오 구단은 이제 실리를 워낙 좋아하니까요. 귀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두고 있고 넘어가서 이제 서로 만족을 한 결과가 된 거예요. 탄샤오 구단은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젖혀도 넘어갈 수 있죠. 네. 10집 이상의 깔끔한 실리를 확보했고요. 근데 송태곤 구단도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것 같아요. 만족일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세 칸 벌림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붙이는 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붙이기만 해도 이제 수가 안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뭐 아예 안 되죠. 별게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선수를 뽑을 수 있겠고요. 흙이. 글쎄요. 서로 만족은 한 결과 같은데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 네. 저도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송태용 구단이 전혀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은 깔끔해진 것이 그래도 흙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흙이 마음 놓고 편하게 가고 싶은 곳을 향하겠죠. 이곳 변과 이곳 변인데요. 확실히 넓은 쪽은 이 자리입니다. 네. 네, 구리구단이 제가 그곳으로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으로 나갔어요. 이제 행마를 했을 때 가장 이제 쉽게 나가고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이긴 한데요. 흙을 약간 좀 강화해 주기 때문에 글쎄요. 좀 조심을 해야 될 행마긴 합니다. 이제 흙이 왜냐하면 두터워지면 이곳에 있는 석점도 얇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흙의 응수는 여기를 한번 밀고 넣을 때 날일자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를 미는 것이 있겠습니다. 거의 두 가지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날일자를 하는 것은 여기를 막혀서 이거는 굉장히 흙이 좀 모양이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날일자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를 밀어야 되겠고요. 민다고 한다면 여기를 밀어가겠고요. 그리고 이런 곳은 이제 지금 상황은 조금 어렵겠지만 흙돌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하나 밀고서 둘 때 단순히 날일자가 아닌 이런 곳을 하나 붙여두고 젖히면 젖혀서 네. 흐름을 구하는 거고요. 받아주면 뭔가 이런 식으로 씌워서 크게 공격하는 이런 아. 행마법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자리가 없어서 이런 형태로만 본다면 흙이 다음이 쉽지가 않아요. 도망가기 바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작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둔다면 날일자 정도겠죠. 날일자가 오면 항상 여기는 붙여서 젖힐 때 끊어가는 것이 흙의 차후 노림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은 좀 돌파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앙으로 밀었을 때 백이 늘을지 한 칸 뛸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네. 여기는 충분히 한 칸 뛸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 칸이 정수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밀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밀어가는 선택을 한 것은요. 지금
직전에 이렇게 뒀는데 여기를 밀게 되면 흙이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해도 여기가 날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노리기가 좀 어려워요. 멀어요. 근데 지금은 늘게 되고 날일자 가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이 약점 노릴 수 있겠죠. 뭐 초반이라 뭐 아직 어렵겠지만 구리구단이 그래도 막은 수가 약간 무겁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흙의 돌들이 뭔가 좀 활발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급소자리도 하나 왔고요. 지금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면 이제 여기 한 점에 대한 공격을 노리기가 되게 어려워질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흙의 돌들이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뻗어나가거든요. 네, 내렸고요. 날일자는 당연합니다. 이제 흙이요, 굳이 약점을 노리지 않아도 백이 2칸 정도 뛰어나갈 때 그냥 1칸 정도 뛰어나가면 이곳에 계속 이제 곤마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공격할 겨를이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나가기만 하더라도 흙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 백도 좌변을 같이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요. 근데 이제 나가는 자세가 이렇게 나가기에는 뭔가 좀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붙이는 수는요? 붙이는 수는 젖히고 이 형태가 이제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막 붙이고 뒀을 때 뒤로 받아야 되고요. 네. 이으면 여기도 이어야 되는데요. 밀고 나가서 흙이 뭐 여기서 이제 사는 여지도 남아 있고요. 밀어가는 자세 자체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한 점을 공격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것은 이곳을 붙여서 한 칸 뛸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사실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흐름에서는 한상훈 8단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상훈 8단이 바로 저 붙여서 끊는 수를 결행하느냐. 좌변을요? 네, 이곳을 결행하느냐 아니면 뭐 단순히 그냥 한 칸을 뛰느냐. 일단은 한 네. 칸을 뛸지. 2가지 정도의 수가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구리구단과 한상훈 8단의 대결에서는 한상훈 8단이 조금이라도 재미난 흐름으로, 활발한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뭐 탄샤오 구단과 송태훈 구단의 바둑은 먼 바둑이고요. 자, 24번째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3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합 예선 3라운드입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C조 예선전에서 만난 구리구단과 한상훈 8단의 대국입니다. 12기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 바 있는 한상훈 8단. 초단 돌풍을 일으켰는데 어느덧 8단이 됐어요. 네, 그리고 입단한 지도 벌써 한 13년 정도 됐죠. 네. 자, 10기 대회와 13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구리구단. LG배 3년 만에 출전이라고 합니다. 아, 그쪽을 갑니까? 오, 전혀 예상 밖의 선택인데요. 뭐 그 수의 의미는 네.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당하기 싫어서예요. 이 자리를요? 네, 여기를 한 칸 뛰면요. 여기 당하는 게 싫어서예요. 굉장히 모양이 좋은 수거든요, 이 자리가. 네. 공격이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 한상훈 8단은요. 이 급소 자리를 가서 여기를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106점이 쉽게 공격이 될까요? 그리고 입구자 정도면은 양쪽이 다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이 자리죠. 근데 이렇게 두면요. 한상훈 선수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뭔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뚫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때 네. 구하겠다. 이 자리 하나 갔으니까 이제 중앙 쪽은 흙이 굉장히 두터워진 거죠. 네.
중앙에서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네요. 네. AI 그 참고도에서도요. 네. 이 한 칸 띄거나 여기를 두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눈목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흙이요. 네, 이건 눈목자네요. 여기서 눈목자까지 가는 것을 네. 굉장히 화려한 액만데요. 또 놓이고 보니까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아니, 차단이 안 되는 건가요? 뭐 차단은 되는데요. 이 두 칸의 백도 얇기 때문에 막상 차단을 하게 되면 뭐 끊겨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네. 흙도 괜찮죠. 뭐 이런 그러면은- 식으로 또 차단을 위쪽으로 하게 되면 예. 가만히 또 나와서 여기 약점하고 여기 젖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예측을 했는데요. 두 가지 모두 한 승률 그래프로 보면 한 47%가 나오네요. 네. AI가 다르긴 다르네요.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를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한 칸을 띄었다면 지금 한상훈 구단이 8단이 둔 자리 그 자리를 두는 참고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 자리요. 한상훈 8단도 역시 이 자리가 이제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이 자리 당하면 뭐 크게 별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곳 갔고요. 구리 구단은 이곳을 하나 교환을 하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젖혀놓는 자체가 악수는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전혀 악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붙이고 둘 때 이 자리가 이제 실리로는 분명 손해지만 이 두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흙의 약점도 이런 식으로 밀게 되면 또 선수성이고요. 여기가 석점이 약간 얇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 전투가 중요했을 때는 이런 것도 백으로서는 좀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백이 손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중앙이 바로 차단은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두면요 차단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여기는 이렇게 뒀을 때 늘 수도 있거든요. 젖히면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백이 나가는 방향이 뭐 돌파는 아니니까요. 네. 석점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당장 해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부담감은 있습니다. 근거에 급소가 되는 자리. 아 역시 살아있네요 아직. 구리구단 감각이 자리에 좋습니다. 맞으니까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흙이 좀 바빠 보이는데요. 그 자리 맞으니까 다음 수를 어디를 둬야 될지 좀 막막해지네요. 지금 좌변 붙이면 어떨까요? 네, 이곳이요. 예. 항상 백으로선 까다로운 자리긴 한데요. 글쎄요, 여기가 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불편한 느낌이 들죠. 단순히 이제 3점을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곳을 한번 늘어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아예 통째로 끊기거든요. 이수가 와 있기 때문에요. 그렇네요. 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약점도 좀 신경이 쓰이고요. 여기 하나 와 있으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네. 여기서 흙의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받아주는 것은 당했거든요. 네, 이 그림은 좀 당했어요. 그러면은 안 받고 중앙을 한 칸 뛰는 건 좋은 자리죠. 가능할까요? 네, 이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뭐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끊기지 않는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를 갑자기 밀고서 막았을 때 끊김을 당해서 이 두 점이 잡힌다라고 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두면 나가서 이건 정말 잡혔죠. 안 되네요. 예, 여기가요 안 돼요. 절묘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흑의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지 중앙으로 한 칸 뛸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구리구단의 딱 그 이선에 든 자리가 굉장히 네. 좀 날카롭습니다. 뭐 바로 차단이 되는 자리라면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요. 근데 이제 흑도 이제 믿는 것은 이런 것이 항상 이제 거의 절대 선수라는 거죠. 이제 대단한 악수이긴 하지만 뭐 이런 데가 선수가 된다면 여기는 약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안 해야겠죠. 한사훈 팔단도 참 이런 좁은 부분이 강해요. 네. 그래서 백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급소를 가서 너무 많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라고 좀 꾸짖는 것 같죠. 있게 되면 여기서 이제 흙은 치받으면 젖혀서 끊을 때 늘면 뭐 잡혀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넘겨주고요. 넘어가면요. 한상훈 팔단의 생각은 안형을 완전히 없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자리 임시방편을 하고서 아예 끊어가는 것을 노릴 것 같아요. 뭐 정말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일단은 위쪽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도 좀 부담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막상 흑이 치중을 가니까 스코어는 100의 점수를 좀 더 얻었거든요. 네. 그 일반적인 수법은 아닙니다. 한상훈 팔단의 지금 등수는요. 왜냐하면 돌 자체가 여기가 이어지면 이쪽 정말 알기 쉽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밀어가요. 와, 이건 한 점은 그냥 내어주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예측이 안 되는 수인데요.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본 거네요. 단순히 밀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를요. 교환을 안 하고 밀린다면 이 호구 치는 자세가 지금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실전에 이 교환 자체가 뒀을 때 흑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득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한상훈 팔단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는 이 한 점을 살려 나올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상훈 팔단이 워낙 수일기가 강하니까요. 이런 좁은 부분에서 이 교환 자체가 이제 득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워낙 10대 때부터 뭐 사활 문제 유명했죠. 만드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 모양에서 딱 실전에 나왔을 때 네. 이 교환은 득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착상이에요. 저도 당연히 여기를 들어갔으니까요. 치받는 것은 안 되고요. 뭐 살려 나올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둬서 버리는 듯하고 네. 이 미는 수가 와서 좀 더 여기를 확실하게 노리는 그런 수법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상 자체가 자유롭습니다. 네, 신선하네요. 여기가 확실해졌어요, 이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끊어가는 것이요. 젖히면 늘어서 깔끔하게 끊겼습니다. 자, 무슨 뜻일지 곰곰이 수읽기를 해보고 있는 구리구단인데 네.
구리구단도 좀 놀랐을 것 근데 같아요. 구리구단에 저는 머리를 보고 좀 놀랐네요. 네, 제가 이틀 전에 더 놀랐어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요? 예선대구장에서 봤는데요. 네.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예. 저도 올해부터 갑자기 흰머리가 좀 좀 충격을 받긴 좀 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저랑- 이 부친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예. 머리 얘기였었군요. 저랑 구리구단이 좀 비슷한 연배거든요. 한 살 네. 차이죠. 구리구단이 동생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좀 더 멋있지 않습니까? 좀 멋있죠. 뭐 네. 조훈현 구단도 예전부터 네. 그 자리를 바로 합니다. 역시 환상원 팔단이 그 모양 자체는 득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둔수가 약점도 있어요. 여기를 교환을 해주니까 이제 바로 이제 꺼리낌 없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를 이제 백이 당장 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를 항상 끊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를 둬서 여기를 끊기게 되면 실리적으로는 손실이 크죠.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그냥 아낌없이 해버립니다. 흙도 또 지금은 잡아야겠죠. 네, 잡아야 돼요. 지금은 뭐 어떻게 둘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끊겨서 이 두 점이 잡히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안 되고요. 정말 이 수가 하기 싫다라고 하면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있기는 힘들죠. 지금은 이어서 받는군요. 네. 계속 왜 그 수도 백그래프가 늘어났을까요? 한상원 구단이 거기를 이은 수가 이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한번 끊겨요. 이으면요. 이어야 되는데요. 이 형태 보시면 여기를 끊깁니다. 지금 이 형태가 따내면 굉장히 고약하네요. 이 상황이 되면 백이 나중에 여기를 뭐 늘어서 움직였을 때 네. 여기가 완생이 아니에요. 석점을 잡았는데도 잡아도요. 그리고 모양 자체도 이 형태가 많이 뭉쳐서 네. 밀기만 해도 좋지 않죠. 이래서 지금 한상홍 팔단이 이은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판단인 것 같아요. 여기만 아니면 되거든요. 단수 치고 이었을 때 느는 것만 안 되면 되는데요. 당장은 씹어서 큰 문제는 없죠. 끊어도 네, 한 수 빠릅니다. 네. 네, 문제 없어요. 또 비상시에는 백이 넘어가는 거는 남는 거네요. 이제 그렇긴 한데요. 이 자체가 워낙 대학수라서 네, 대학수기 때문에 결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넘어가는 것은 있어요. 예, 비상수단으로. 그래서 여기는 백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중앙에 교환을 해두고 한 점을 제압했습니다. 네, 한상호 팔단이 뭐 여기를 붙여서 뒀는데요. 치받고 이어야 될 때 이제 백이 사실 뭐 다른 거 다 안 하고 여기만 지켜도 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가 백은 완생이고 흑은 못 살아 있죠. 이 그림은 굉장히 흑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백에게 많이 넘어간 건가요? 갑자기 흑이 지금 어떻게 이 바둑을 풀어가야 될지가 막막해지는 순간이 됐습니다. 바둑이 재미가 없어졌는데요. 좌변의 맛이 남았다고 하더라도요. 네, 여기가요. 그리고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 거의 결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행했다가 여기 6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그냥 뛰어나가는 걸로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살아있거든요.
약점은 약점대로 남았죠. 글쎄요. 이 한상훈 8단의 이수가요. 구리구단이 이곳을 젖히고서 이 자리를 딱 당하는 순간에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한상훈 8단이 이 급소를 하나 찾아내고 밀어갔지만 백의 타개가 굉장히 수월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중앙 입구자가 조금 느슨했던 수로 네, 판단이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돼서는요. 글쎄요, 그 자리는 큰 의미가 없는 수가 돼버렸습니다. 백이 다 살아버리면 뭐 사실 약점도 남아있고요. 두텁지도 않습니다. 한상훈 8단이 약간 어려워졌네요. 초반이요. 지금 있는 것은 사실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고민을 좀 하네요. 저기 있지 않고 사실 다른데 둘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기가 워낙 급소라서요. 네. 너무 아픈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를 노린다면 지금, 근데 지금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여기가 열기 때문에 좀 뭔가 변화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어디 가요? 뭔가 이제 아. 구하는 게요. 여기를 이으면 좀 쉬워지거든요. 네. 예. 뭐 해보죠. 여기 지금. 그냥 한 점을 2선으로 단수 치고 진행이 되는 건 이거는 아까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렇게 됐을 때 또 여기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나와 끊는 것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둬서 여기 두 점만 잡아도 사실 커요. 아, 예, 백의 실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은 이 자리가 굉장히 아프고요. 네. 이건 뭐 눈물 나죠. 그렇다면 여기밖에 둘 수 없어요. 네. 나와 끊겠죠. 뚫고 나오고요. 근데 이 그림이 사실 여기를 지금 끊겨도 축이 안 되니까요. 여기 석점만 잡히지 않으면 이 끊김 자체로 흙이 좀 곤란하죠. 먼저 두기가 쉽지가 네. 않네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뭔가는 좀 해보고 싶은 자리인데 쉽지 않네요. 네, 지금 AI 참고도가 여기를 일단 이어요. 봤습니다. 그때 여전히 여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여기를 붙여가네요. 두고 끊어서 이렇게 잡으면 귀로 살아서 이 정도면 흙이 괜찮게 됐죠. 네.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네, 100도 이 상황에서 늘어서 버티고요. 여기를 갑니다. 부분적으로는 급소죠. 맞고 밀고 그래도 변화도 자체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단수 치고 여기까지를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곳이에요. 여기서 이거 있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삽니까? 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살면
그래도 괜찮게 됐네요. 여기를 이제 뚫었으니까요. 네. 미는 수는 뚫고 늘어서요. 막으면 끊어서 이곳 약점하고 수상전이 좀 빠르죠. 맛보기라서. 그러면 이 늘었을 때 흙은 어느 정도 타개가 됐고요. 느는 자리가 오게 되면 여기 붙이는 수가 또 남아서 백도 살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래도 그럴듯합니다. 아, 여기를 하나 이어두고서 이 붙이는 수. 쉽게 떠올리기 쉽지 않네요. 저 수는. 그러니까 이었을 때 백중앙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군요. 여기요. 예. 여기가 일단은 이제 흙이 끊으려고 마음 먹는다면 여기를 두고요. 항상 절대 선수입니다. 이어야 되고 여기를 붙였을 때 차단이 돼요. 젖히면 이렇게 두면 차단이 쉽지가 않네요. 지금 왜냐면요. 이 모양 좋게 차단을 하려고 하면 여기를 끊긴 했지만 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끊는 것은 안 되네요. 그렇다고 이 형태에서 이렇게 끊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끊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약점이 많이 생겨서요. 이건 뭐 안 끊는 것만 못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끊는 것은 조금 어렵겠고요. 흙은 다른 방법도 있나요? 여기를 급소를 가서 막을 때 이렇게 끊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끊어가면 성립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쉽지는 않네요. 있고 둘 때 여전히 약점이 생겼죠. 이렇게 늘게 되면 역시 축과 넉점 잡히는 것이 맛보기입니다. 이 자체로도 끊기는 것이 만만치는 않네요. 수순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 하나 끊기도 쉽지 않대요. 중앙이 좀 넓어서 이건 이렇게 안 끊기죠. 여기를 먼저 끼워야 됩니까? 조금 미수가 더 낫긴 하네요. 뭐 끊는다면 이어서 이건 깔끔하게 끊겼고요. 네. 여기를 두게 되면 이어서 이제는 여기를 먼저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것도 난해하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여기 넉점이 지금 단수 치면 걸리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백이 좀 부담스러워요, 확실히. 그래서 이 흙이 둔 이 자리가 쌍방 급소는 맞습니다. 흙도 끊어가려면 거기밖에 없네요. 한상훈 발단도 이었을 때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일단 그렇죠.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다면 있는 수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드디어 결심을 했나요? 바로 먼저 갑니다. 바로 갔어요. 아까 참고도 한번 그려봤었는데요. 네. 정말 지금 이거는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한 이상에는 가야 네. 되는군요. 근데 얇은데요. 견딜 수 있습니까? 백이 좌변을 막을 때 그때 있는 교환을 선수로 해둘 수는 없을까요? 상변이요. 예. 여기요. 가네요. 여기는 뭐 항상 지금 근데 악수도 가지고 아예 이렇게 잘 것 같아요.
끊어갔죠. 내친 걸음인 것 같고요. AI 참고도는 여기를 붙이고 젖혔을 때 이렇게 붙이는 것을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네. 아예 끊는 것을 염두에 안 두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이었을 때 네. 100이 호구 자리로 올라오게 되면 과연 다음의 용수는 어디입니까? 이 상황에서 어디 두죠? 이때 상변을 잇는 건 아, 여기요. 뚫고 나올 것 같아요. 그쪽으로 뚫나요? 그러면은 뭐 입구자나 차렷이 이렇게요? 생성 안 되나요? 이 그림이 일리가 있는데요. 받아줄 것 같습니다. 근데 받고 끊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하나 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살아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를 잇는 수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이수영 캐스터가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이게 여기가 한 가지 좀 전에 변화해서 이제 여기 나갔을 때 이런 식이 되면 안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네요. 이 형태가요. 타이밍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항상 이렇게 자충이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았을 때 과연 막을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요. 사실 여기가 자충이 안 되어 있으면 100이 엷은 자리인데 지금 완벽해요. 그래서 이럴 때 넘어가면 여기는 단수 치고 나와서 이 넉점이 살아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여기를 받았을 때가 문제네요. 아니면 애초에 이수로요. 입구자가 안 됐을까요? 다시 한번 보죠. 여기를 늘고 둘 때 막을 때. 이렇게요. 네. 근데 여기서 100이 네. 좀씩 가렸죠? 네, 신중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되면 이 교환을 하는 순간에 좀 곤란합니다. 비슷한 건가요? 여기가 근데 이을 때 여기 끼우는 것이 약간 있네요. 약간 모양이 좀 재밌네요. 꽤 헷갈리는데요. 여기가 쉬운 형태는 아닙니다. 자, 우선 실전은 늘었고요. 근데 흙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죠? 이 형태가 있는 게 강수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요. 이거 행마 괜찮네요. 이거 들었을 때 참 응수하기가 괴로운 장면인데요. AI 참고도가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두래요. 이렇게 있고요. 나갈 때 이렇게 두랍니다. 된다는 거군요. 네. 여기를 짚고 이었을 때 이렇게 두고요.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를 살고 두텁게 막아서 100이 한 7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요. 그래도 이렇게 된다면 두텁게 잘 막았어요. 중앙이 좀 네. 남은 것 같거든요. 이소영 캐스터 수를 굉장히 잘 보십니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연타로 있는 것과 이수. 이수 진짜 좋은 수인데요. 이수가 절묘해요. 왜냐면 여기가 안 되는 점이 이게 사실 딱 한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돼서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끼우는 수가 있어요. 막으면 단수 쳐서. 이건 뭐 따내면 늘어서 다 잡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도 깔끔하게 석점을 잡고 이을 때 다시 여기를 끊고 잇고 두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네. 이 구자 좋은 수예요. 지금 한상훈 팔단이 제가 보기에는 그 수를 찾아내야 이 바둑이 조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시간 격차는 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부분에서 잘 정리를 시킬 수 있을까요, 한상훈 판단? 자,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3회전 두 판의 한중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중반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